안녕하세요. 최두익 여러분. IB 바이오 강사 조효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두익 IB 바이올로지랑 그 다음에 제 IB 바이오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선 IB 바이올로지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자, 우리 2023년도에 실러버스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은 사실 이제 최두익 실러버스를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에 팀 A, B, C, D는 우리 IB 바이오 자체의 그 진도 나가는 순서 이제 실러버스 정리해 놓은 거고, 이 각 팀 4개에 대해서 뭐 몰레큘, 그 다음에 셀, 오르거니즘, 에코시스템 이런 순으로 스몰러 레벨에서 이제 더 뭐 큰 bigger 레벨, higher 레벨로 다 팀 A, B, C, D에 대해서 쪼개놨어요. 이렇게 쪼개놔갖고 실러버스가 사실 여러분들이 막 이해하기 쉬운 그런 순서대로 개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순서로 팀 A, B, C, D를 나눠놨는데 많은 학교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때 이 팀 A부터 해서 B, C, D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요. 우리 최두익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예전 실러버스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유닛 1, 2, 뭐 3, 4, 5, 6 뭐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학교에서 유닛 1부터 해서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게 돼요. 그래서 바뀐 실러버스가 아니라 예전 실러버스 순서대로 우리 최두익은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유닛 1하고 뭐 유닛 2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거의 11학년 때 이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비슷한데 유닛 3부터 이제 6까지는 진도가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순서가 많이 달라지게 돼요. 다른 학교들은 팀 A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12학년 때부터는 방학 특강 같은 거를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최두익을 묶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최두익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때는 진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한 학기에 유닛 1개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11학년 1학기 때는 유닛 1만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유닛 2만 진도를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12학년 되면 12학년 첫 학기 때부터 해서 유닛 2개씩 갑자기 진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1학기 때 IA 우리 실험하고 에세이 작성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11학년 때 진도대로 생각하고 12학년을 맞으시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진도 막 빨라지고 IA도 해야 되고 막 실험하고 에세이도 써야 되고 이러면서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11학년 때는 또 11학년대로 MIP랑 너무 레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컨셉이나 이런 거 정리하면서 뭐 선행, 뭐 미리 예습을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12학년 올라갈 때에도 그게 꼭 필요한 게 갑자기 진도가 막 빨라지고 그 다음에 IA도 계약하자마자 바로 토픽 제출하고 뭐 이제 한 2주에 몰아서 실험 다 진행해서 결과까지 봐서 에세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12학년 올라가기 전 방학 때 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죠. 겨울방학 때 미리 컨셉 선행도 좀 하고 그 다음에 IA 토픽도 좀 미리 정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유닛 쪽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최두익 다른 학교도 사실 비슷해요. 그 바이오 선생님들이 사실 진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 일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우리 최두익 선생님 중에 뭐 한 분이 이번에 또 뭐 임신하셔서 다음 학기부터는 또 수업을 안 나오게 새로 오신 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오시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선생님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뭐 그중에 수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업 시간에 거의 수업을 제대로 안 하세요. 안 하시고 PPT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PPT 아예 그냥 읽어주시지도 않고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와라. 뭐 이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선생님별로 시험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 뭐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별로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체드윅 IB 바이올로지는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7점 나오는 학생이 전체 학년에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이거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에서 이제 7점, 6점 자르는 커트라인, 이걸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정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12학년 때 체드윅 학생들이 12학년 때 진도를 너무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유닛 5, 유닛 6 이 부분은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이제 IB 바이오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닛 5, 6 막 이런 걸 수업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가는 수업 중에 실제 IB 시험하고 비슷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실제 IB 바이오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 실러버스에 조금 빠진, 약간씩 빠진 내용들도 있고, 시험도 그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GPA로 7점을 받아도 실제 IB 바이오 시험에서 7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7점을 너무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학교 7점 비율하고 실제 IB 바이오 시험 비율의 차이가 크게 되면 나중에 그 IB 디플로마 과정이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그래서 이제 한번 경고를 예전에 몇 년 전에 체드윅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차이가 너무 나서 실제 7점하고 학교 GPA 7점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예전에는 점수를 좀 잘 주다가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좀 점수를 짜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학년에 7점이 진짜 두세 명, 마지막 파이널로 두세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점수 잘 받기 힘든 과목이라는 거. 근데 이제 절대평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두세 명 이상, 꼭 두세 명만 주겠다 그건 아니니까 열심히 하면 선배들보다 많은 학생들이 7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IB 바이오가 여러분들이 10학년 때 하셨던 MIP에 비해서 굉장히 레벨 차이가 크고, 그 다음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도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1학년 때는 그래도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12학년 때 못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학 갈 때 IB 바이오 시험 점수가 꼭 필요한 학생들은 나중에 굉장히 피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저는 방학 때 선행을 바이오는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워야 할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막 그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수업 뭐 선생님들 자세하게 하지도 않는데 학교 수업만 들으면서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학 때 뭐 좀 미리 한번 들어놓고 뭐 노트 정리도 좀 미리 해놓으면 아무래도 학기 중에 시험 대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체드윅 같은 경우에는 유닛 하나 진도 끝나면 시험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유닛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작은 챕터 하나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뭐 2개, 3개 이렇게 막 묶어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에는 그 학기 때 배웠던 전체 내용, 큐뮬러티브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배웠던 내용들, 이제 다 까먹은 내용들 마지막 학기 말에 또 다시 리뷰해서 시험도 봐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나 학기 중에 이 바이오 리뷰 노트 같은 거, 정리 노트, 서머리 노트 같은 거를 좀 작성해 놓는 게 굉장히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학 특강 때 이번부터는 30분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이제 컨셉 수업으로 이번 학기부터 이제 방학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30분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완전 패스트 이그잼 문제는 제 그 컨셉 수업 중에 좀 쉬운 문제로 샘플로 한 2-3문제씩 매 수업마다
풀게 됩니다. 그런 거 말고 30분 동안에는 modified past 그 페이퍼 퀘스천 가지고 30분 동안 문제 연습 같은 거 방학 때 매일매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풀었던 문제보다 이제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학기 중에는 이제 GPA 대비해서 일단 컨셉 정리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전에 modified past exam question 뿐만 아니라 past exam 퀘스천도 시험 직전에 같이 다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주관식 페이퍼 2 타입 문제인데, 학기 중에는 방학 때는 아직 페이퍼 2 타입 문제까지 풀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맛보기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페이퍼 2 타입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건데, GPA 대비로는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뭐 따로 이제 체두익반 구성해서 컨셉 리뷰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컨셉 리뷰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쓰는 PPT 교재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게 조금 장수가 굉장히 많고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 교재로 빠르게 컨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 전에는 그래도 학교 PPT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 PPT는 그냥 빠르게 서머리 하는 식으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컨셉 진도는 제 PPT로 나가고, 학교 PPT는 이제 정리용으로 한 번씩 그래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컨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modified past paper 그 퀘스천들 하고 past paper question 실제 기출문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쓰는 PPT인데요. 모든 바이오 선생님들이 똑같이 다 이 PPT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PPT는 학교에서 직접 어떤 선생님이 만드신, 체두익 선생님이 만드신 PPT가 아니고, 그냥 무료 바이오, 그 IB 바이오 관련 이제 강의 사이트에서 받아온 PPT예요. 그래서 이거 학교 자체 제작 교재는 아니고 어디서 받아오신 교재인데, 이걸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뭐 선생님에 따라서는 요거를 그래도 조금씩은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닌 선생님들은 그냥 너네가 읽어와라, 읽어오고 뭐 그 다음에 마인드 매핑 이거 읽은 다음에 이 내용 가지고 정리해서 마인드맵 그려와라,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실러버스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뀐 실러버스로 맨 처음 시험을 본 친구들이 25년도에 이제 시험 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25년도부터 이 바뀐 실러버스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뭐 패스트 페이퍼 퀘스천이 딱 이 바뀐 실러버스에 맞는 퀘스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실러버스가 바뀌기 전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패스트 페이퍼 퀘스천 같은 거 나중에 다룰 때 제가 그런 거 이제 가려가면서 이제 바뀐 실러버스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풀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PT가 지금 제가 고른 챕터가 DNA Replication, Theme D의 1.1 DNA Replication 챕터 PPT 가져왔는데요. 요거 제가 이따가 제 PPT 가지고 수업 내용도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 DNA Replication 요 학교에서 쓰는 PPT는 SLHL Combined Content, 보통 이제 CORE라고 하는데요. 이 CORE 공통과정, SLHL 공통과정 이 앞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HL 파트도 보통 같이 딸려 있습니다. 같이 딸려 있는데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DNA Replication 같은 경우에는 SL에다가 HL까지 다 합쳐서 이게 55페이지인가 그렇고, 55페이지에 SL, HL 아까 말씀드린 공통, 코어만 해도 3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수가 좀 많은데 좀 쓸데없는 페이지도 많긴 해요. 그래서 요걸로 수업 시간에 이제 본 수업 컨셉 진도를 나가기에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어서 저는 제 교재를 사용합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IB 바이오 텍스트북 2권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서머라이즈 해갖고 만든 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방학 특강 때나 아니면 이제 학기 중에 빠르게 그 챕터들 컨셉 리뷰, 컨셉 정리할 때는 제 이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의 샘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서머리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약식으로 만든 그런 PPT 교재이고, 뭐 그래도 2권 이상의 IB 바이오 텍스트북 기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뀐 실러버스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PPT에 없는 내용은 필기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저희 바이오 수업이 조금 이제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필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좀 암기할 내용이 많은데요. 그런 이제 바이오 암기하는 요령 같은 거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필기할 때 컬러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우리 뇌가 기억을 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는 요 PPT 파일 미리 주고 여기다가 이제 직접 필기 다 해서 이 교재 파일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 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PPT에다가 필기하면서 제가 필기하는 거 여러분들 따라서 필기하면서 이제 수업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암기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반복해서 계속 자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유닛 하나 끝나서 유닛 테스트 같은 거 볼 때까지 그 학기에 배운 내용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뭐 마지막에는 실제 IB 바이오 exam 볼 때까지 전부 내용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오래 저장되는 그런 기억을 롱텀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롱텀 메모리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데, 바로 반복해서 읽는 거, 일정 주기 텀으로 해서 반복해서 읽는 게 우리 뇌가 롱텀 메모리로 저장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제 PPT, 여러분들 필기, 그 다음에 그거 서머라이즈한 그런 뭐 서머리 노트, 리뷰 노트 같은 거 작성해 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요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거는 있어요. 그것도 우리 예전에 IB 바이오 시험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 컨셉형 문제가 이제 주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 베이스드 퀘스천, DBQ라고 하는데요. DBQ 문제 비중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냥 MCQ 뭐 컨셉 문제도 단순 암기를 묻는 암기 테스트용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이제 어플리케이트된 그런 어플리케이션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실러버스가 바뀌기 전보다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고, 뭐 시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러버스 개편을 했다라고 이제 IB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네, 시험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뭐 예전하고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 준비한 토픽 DNA replication 가지고 제가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DNA replication, 우리 DNA를 카피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DNA라는 것이 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DNA는 Blueprint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생명의 설계도라고 하죠. 근데 이 DNA, Genetic Material로 알고 계실 텐데, 이게 페어런트에서 오프스프링으로 inherited 되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Genetic Material인데, 얘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프로틴을 만드는 설계도예요.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래서 프로틴도 DNA만큼 아주 중요한 우리 organic molecule입니다. 우리 DNA나 프로틴 같은 애들은 카본, 이것도 나중에 다 배우실 내용인데요. 카본, 그 다음에 뭐 some hydrogen 같은 아톰들 가지고 있는 리빙 오르거니즘에서 오리지네이트 된 그런 컴파운드, 올거닉 컴파운드라고 해요. 근데 그 올거닉 컴파운드 중에 가장 뭐 어마운트, 우리 오르거니즘 안에서 어마운트가 가장 많은 거, 퀀터티가 가장 많은 게 바로 프로틴이에요. 프로틴은 굉장히 다이버스합니다. 그 카인드도 그렇고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프로틴 만드는 설계도가 DNA여서 우리 이제 이거를 블루프린트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거고, 이 DNA 가지고 만든 프로틴들이 우리 몸 안에서, 오르거니즘 안에서 여러 가지 펑션들을 하면서 우리 겉으로 보이는 뭐 appearance, 뭐 property 같은 것들이 determined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이 사실은 우리 피노타입, 피지컬 어피어런스 디터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올거닉 머리큘인데, 그런 프로틴을 필요할 때마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블루프린트가 DNA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이 챕터 지금 theme D인데 theme B에서 뉴클릭 애시드 파트에서 DNA 스트럭처나 이런 것은 좀 먼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사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그래도 DNA 레플리케이션 하면서 DNA 스트럭처 한번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DNA 스트럭처는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사이언티스트들이 밝혔어요. 그 스트럭처를 밝혀갖고 노벨상을 이미 1960년대에 수상을 했습니다. 왓슨과 크릭이 프로포즈한 그런 DNA 더블 헬릭스 모델을 보시면, 일단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스몰 유닛들을 길게 연결한, 자, 이렇게 비드 같은 것을 길게 연결한 폴리머 스트럭처인데요. 지금 요 DNA replication, DNA 스트럭처 파트를 이미 좀 듣고 온 학생들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DNA는 이런 비드 하나하나 스몰 유닛, 모노머라고 하죠. 이 모노머를 길게 연결한 폴리머 폼이고, 이 DNA 스트랜드를 컴포즈하는 그런 모노머는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하는 컴파운드예요. 뒤에 잠깐 이제 스트럭처 나올 건데, 이런 비드 하나하나를 모노머라고 했을 때, 이런 모노머 보통 이제 100개 이상 길게 연결한 이런 비즈 오너 스트링 스트럭처를 폴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머는 이런 스트럭처로 되어 있고요. DNA 스트랜드뿐만 아니라 프로틴도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체인이 이런 비즈 오너 스트링 스트럭처, 폴리머 스트럭처죠. DNA 스트랜드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DNA는 이런 스트랜드가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더블 스트랜드예요. 더블 스트랜드인데, 이때 스트랜드와 스트랜드는 하이드로젠 본즈로 서로 이제 링크 되어 있죠. 뒤에서 스트럭처 보실 거고, 자, 왓슨과 크릭이 프로포즈한 그런 DNA 더블 헬릭스 모델 뒷페이지 그림으로 보실게요. 자, 이 더블 헬릭스, 더블 스트랜드가 이렇게 꼬여있는, 코일드 되어 있는 헬리컬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헬릭스를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펼쳐놓은 그림이 이제 오른쪽 그림이에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요거 하나하나가 바로 모노머인 뉴클리오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하는 모노머로 컴포즈되고, 이런 뉴클리오타이드가 코밸런트 본드로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롱 체인인데요. 이거는 우리 모노머 2개 이상이 우리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에 의해서 링크되는 거 예전에 앞에서 다 배우신 내용입니다. 자, 그때 이 뉴클리오타이드를 길게 연결한 스트랜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가운데 하이드로젠 본드로 연결되어 있죠. 자, 하이드로젠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뉴클리오타이드의 방향이, 오리엔테이션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 더블 스트랜드는 모노머인 뉴클리오타이드를 길게 연결한 스트랜드 2개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안티 패러렐한 그런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안티 패러렐 더블 스트랜드 스트럭처이고, 그 다음에 뭐 코어에서 요 방향을 막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데, 그래도 SL도 요 방향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 뉴클리오타이드 스트럭처 기억나시죠? 자, 뉴클리오타이드는 베이스, 나이트로제너스 베이스라는 컴파운드랑, 그
다음에 칼본 5개짜리 슈거, 펜토스. 그리고 포스페이트. 로 컴포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노머인 뉴클레오타이드도 3 컴포넌트로 컴포즈 되는데요. 나이트로제너스 베이스는 DNA 같은 경우에는 우리 4종류. 제가 뉴클레오타이드 한번 그냥 리뷰하면서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요게 우리 펜토스에서 1번 카본에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카본은 링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5번 카본에 포스페이트가 1개 이상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요. DNA 레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애는 포스페이트 3개짜리 가지고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3개 유닛으로 일단 그려 놓을게요. 자, 베이스의 종류에는 5종류 있었죠. A, G, C, T, U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타이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DNA에서만 사용하는 베이스였고, 그 다음에 유라실 얘는 RNA에서만 사용하는 베이스입니다. 제가 가리고 있네요. RNA에서만 사용하는 베이스고, 그래서 우리 DNA, RNA 공통으로 가지는 베이스가 A, G, C, 에더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3개죠. 그 다음에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요 2번 카본에 RNA 뉴클레오타이드부터 할게요. OH 하이드록실 그룹 가지고 있고, 이거 라이보스라고 하죠. 라이보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이보스에서 억시전 하나 떨어져 나간 하이드로젠이 붙어 있으면 이것을 디옥시라이보스 라고 하고,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디옥시라이보스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 뉴클레오타이드, RNA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점, 이건 뉴클릭 애시드 파트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DNA 레플리케이션 관련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DNA와 RNA 차이점, 뭐 레플리케이션과 트랜스크립션의 뭐 차이점, 뭐 아니면 뭐 공통점 해서 뭐 compare and contrast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고, 그 다음에 3번 카본 네, OH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 하이드록실 그룹은 DNA 뉴클레오타이드, RNA 뉴클레오타이드에 모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하이드록실 그룹은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더 bigger compound, 더 긴 스트랜드를 만드는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 컨덴세이션 리액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과정 중에 이 하이드록실 그룹이 participate 됩니다. 이 3번 카본에 붙은 하이드록실 그룹을 3'OH라고 불러요. 그래서 3'OH 얘가 우리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에 participate 되는 그런 아토믹 그룹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요 5번 카본에 연결된 포스페이트, 얘가 요 3'OH에 연결이 될 거예요. 링크 될 건데, 그때 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5번 카본에 연결된 요 포스페이트랑 그 다음 포스페이트, first 포스페이트랑 second 포스페이트 사이에 코밸런트 본드가 broken 되면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3'OH에 이제 링크 돼요. 그래서 우리 DNA 스트랜드 길게 연결할 때 항상 이 3'OH에다가 5번 카본에 연결된 포스페이트가 연결이 돼요. 이 5번 카본에 연결된 포스페이트는 5' 포스페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5' 포스페이트, 3'OH, 뭐 3'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얘들은 좀 이름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DNA 레플리케이션 할 때 얘네들 사이에 이제 연결이 일어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봐보시면
얘가 5번 카본의 포스페이트죠. 자, 얘가 5번 카본이고 포스페이트 PO4 2- 라는 아토믹 그룹을 우리 포스페이트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5번 카본에 연결되어 있고 얘가 그 위에 다른 뉴클리오타이드의 3번 카본의 하이드록실 그룹에 지금 링크된 거예요. 그래서 요 그룹, 요 코밸런트 본드가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으로 연결된 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DNA 스트랜드에서 요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으로 제가 여기 아까 선을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는데요. 자, 요 본드가 지금 새로 연결된 본드입니다. 그래서 요 본드를 sugar phosphate covalent bond라고도 부르고, 자,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죠. sugar하고 phosphate 사이에 연결된 covalent bond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스페시픽 네임이 있었어요. 요거 요 부위 전체를 가리켜서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고도 합니다.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고도 해요. 이 본드 네임은 뭐 이제 HL에서만 사실 이제 주로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SL도 예, 뭐 들어 놓으시면 손해 보실 것은 없습니다. 자, 요 본드 포스포다이에스터 본 이것도 항상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에 의해서 newly formed 되는 본드는 코밸런트 본드예요. 그래서 코밸런트 본드의 스페시픽 네임이고 그냥 제너럴하게 sugar phosphate covalent 본드라고도 합니다. 이게 DNA 스트랜드에서 전체적인 뭐랄까 스켈레톤의 이제 메인 프레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본이라고 부르는데 이 sugar phosphate covalent 본드가 전체적으로 스트랜드의 백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ugar phosphate 뭐 백본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스트랜드랑 스트랜드가 이제 서로 연결될 때는 나이트로제너스 베이스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드로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 하이드로젠 본드는 항상 정해진 짝이 있었죠. 정해진 나이트로제너스 베이스 사이에서 이렇게 하이드로젠 본드 형성하는 것을 컴플레멘터리 베이스 페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컴플레멘터리 베이스 페어링 by hydrogen bonds. 자, 요게 더블 스트랜드를 스테빌라이즈 시키는 아주 중요한 본드입니다. 근데 컴플레멘터리 항상 정해진 나이트로젠 스페이스 사이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었는데요. A와 T 사이, 그 다음에 G와 C 사이에서만 하이드로젠 본딩 스페시픽하게 폼드되고 이때 A와 T는 두 개의 하이드로젠 본드가 더블 하이드로젠 본드, 그 다음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G와 C 사이는 트리플 하이드로젠 본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G와 C 보통 하이드로젠 본드 이렇게 점선으로 많이 표시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베이스 사이에 컴플레멘터리 베이스 페어링 쓸 때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 베이스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드는. 그 다음에 G와 C는 3개 이런 식으로. 자, AT 페어보다 GC 페어가 more stable하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셨어야 할 내용이죠. 자, 그럼 본격적인 이제 DNA replication 보실게요. 자, DNA replication 요거는 언제 하나? 일단 이거 언제 하나? 자, 셀 디비전을 아직 안 배우셨는데 우리 차도익에서는 요거 먼저 하고 셀 디비전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셀 디비전 할 때 우리 페어런트 셀이 도터 셀 2개가 되는 과정이 셀 디비전이에요. 근데 그때 도터 셀이 그 마더 셀, 페어런트 셀하고 same DNA를 갖는 그런 이제 셀 디비전이 일어날 때 셀 안에 있는 모든 컨텐트가 다 더블드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DNA도 더블 시켜야 되는데 DNA 듀플리케이션
더블링이 바로 DNA replication입니다. 자, DNA replication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지 그것도 왓슨과 크릭이 프로포즈 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프로포즈한 모델이 맞다라는 것이 실험으로 프로브 됐고, 바로 세미 컨서버티브 모드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DNA replication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DNA replication, 세미 컨서버티브 모델이 뭐냐? 바로 페어런트 DNA가 있으면 이 페어런트 DNA가 이제 더블 스트랜드가 세퍼레이티드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랜드 하나하나가 템플릿으로 사용이 돼서 도터 DNA 두 개를 만들 때, 지금 여기서는 다크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스트랜드가 템플릿이죠. 이런 이제 올드 스트랜드, 이거 이제 올드 스트랜드, 마더 DNA로부터 온 올드 스트랜드라고 하면, 이 올드 스트랜드를 템플릿으로 해서 컴플리멘터리 베이스 페어링 룰에 따라서 뉴 스트랜드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ewly formed 된, replicated 된 스트랜드. 그래서 올드 스트랜드 하나에 뉴 스트랜드 하나씩이 contained 된 도터 DNA 2 molecule이 이제 DNA replication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도터 DNA는 mother DNA의 절반, 스트랜드 하나씩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절반이 conserved 된다라는 뜻으로 semi-conservative mode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도터 DNA 만들면 얘가 또 다음번 셀 디비전 직전에 DNA replication 할 때는 또 더블 스트랜드가 separated 되고, 그 투 스트랜드가 이제 separate 된 다음에 각각의 스트랜드를 템플릿으로 이용해서 뉴 스트랜드 하나씩이 complementary base pairing rule에 따라서 synthesize 되는 과정. 그게 DNA replication이에요. 그래서 DNA replication은 셀 디비전 때 꼭 일어나게 되고, 우리 유캐리ot으로 말씀을 드리면 DNA replication은 S 페이스라고 하는 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페이스의 한 서브 페이스인데요. 인터페이스의 S 페이스의 이 DNA replication 일어나고, 우리 유캐리ot 같은 경우에는 마이토틱 페이스, M 페이스라고 하는 페이스에 이제 DNA를 비롯한 셀 안의 모든 컨텐츠들 다 이제 막 이렇게 2배가 된 모든 컨텐츠들이 다 세퍼레이트 되고 양 끝으로 마이그레이트 하면서 이제 셀이 디바이드 하게 되는데요. 그 디바이드 하는 과정은 M 페이스라고 하는 페이스 동안에 일어나고, 인터페이스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셀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페이스인데요. 그 M 페이스를, 마이토틱 페이스를 prepare 하는 페이스이고, 그 prepare 하는 동안에 다양한 머티리얼들의 이제 신터시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DNA 신터시스, 즉 DNA replication이 중요한 과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스에 이제 일어나는 과정이고, 이 DNA replication이 일어나려면 여러 엔자임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코어에서 알고 계셔야 될 두 종류의 엔자임, 헬리케이스하고 DNA 폴리머레이스입니다. 얘네들의 롤 같은 거 페이퍼 2 타입으로 쓰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DNA replication, 나중에 이제 뭐 프로틴 만드는 과정 중에 transcription, translation 이런 과정 배우게 되면 이 DNA replication과 transcription, 뭐 compare, contrast 해라, 이런 문제들도 자주 나와요. 자, 여기서 헬리케이스는 헬릭스, DNA 더블 헬릭스를 unwind 하는 엔자임이어서 이렇게 헬릭스를 푼다라는 뜻으로 헬리케이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자, 더블 헬릭스를 unwind 시키려면 어떤 본드들이 broken 되어야 되죠? 스트랜드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즈가 끊겨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본즈를 브레이킹 하는 그런 엔자임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이 DNA 더블 스트랜드가 이렇게 헬릭스 폼으로 코일드 되어 있는데, 얘가 보통 이제 링 폼으로, 실제로는 링 폼으로 생겨갖고 스트랜드 하나에 이렇게 끼워져요. 끼워진 다음에
쭉 그 스트랜드 안에 링이 끼어진 채로 쭉 훑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지퍼를 열듯이 언집하면서 더블 스트랜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하이드로젠 본드를 브레이킹해서 풀어주는 엔자임.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엔자임, 바로 뉴 스트랜드를 신터사이즈하는 엔자임으로 DNA 폴리머레이스가 또 쓰여요. 이 DNA 폴리머레이스는 모노머, 뉴클리오타이드를 여러 개 연결해서 폴리머를 만든다라는 뜻으로 폴리머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 스트랜드, 뉴 DNA 스트랜드를 엘롱게이트 하는 엔자임인데, 이때 뉴 스트랜드는 항상 올드 스트랜드, 마더 DNA로부터 온 그 템플릿의 컴플리멘터리 베이스 페어링 룰 따라가지고 만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DNA 폴리머레이스가 헬리케이스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A에는 T를 넣고, 이게 템플릿이죠. 위에 스트랜드가. 템플릿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만드는 게 이제 뉴 스트랜드인데, 이때 뉴 스트랜드 컴플리멘터리 베이스 페어링 룰 따라갖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C에는 G, C에는 G, G에는 C, 이런 식으로 베이스 페어링 룰에 따라서 하나씩 뉴클리오타이드를 연결하는데, 이때 스트랜드 내에서 뉴클리오타이드와 뉴클리오타이드 사이는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에서 폼드된 슈거 포스페이트 코밸런트 본드로 링크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다 코밸런트 본드로 백본 만들면서 뉴 스트랜드를 신터사이즈 하게 됩니다. 근데 DNA가 안티패러렐 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DNA 더블 스트랜드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DNA 폴리머레이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프로그레스 하면서 뉴 스트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이 반대편 쪽은 이 DNA 폴리머레이스가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마이그레이트 하면서 뉴 스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게, 애초에 DNA 자체가 안티패러렐한데 이 DNA 폴리머레이스는 한 방향으로만 엘롱게이트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긴 지금 방향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DNA 더블 스트랜드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본다 했었죠. 그래서 요 3'OH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에 파티시페이트 하는 애가 두 가지였는데 3'OH랑 5' 포스페이트였습니다. 근데 그 3'OH가 프리한 채로 끝난 엔드를 3' 엔드라고 해요. 이거 다 뉴클릭 애시드 파트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엔드를 3' 엔드라고 하고, 반대편은 5' 포스페이트가 본딩에 파티시페이트 되지 않고 프리한 채로 끝난 5' 엔드예요. 그래서 반대편 스트랜드를 봐보시면 이게 이렇게 뒤집혀 있습니다. 180도 반대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 바라보고 있는 안티패러렐 더블 스트랜드인데, DNA 폴리머레이스는 폴리머리제이션을 한 방향으로밖에 못해요. 바로 5' 엔드에서 3' 엔드로 엘롱게이션, 5 to 3라고 하거든요. 5 to 3 방향으로만 엘롱게이션 할 수 있는 게 DNA 폴리머레이스입니다. 근데 반대편 스트랜드는 애초에 템플릿 자체가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여기 방향 표시 템플릿에도 똑같이 해주게 되면 여기가 3' 엔드고 여기가 5' 엔드거든요. 그러면 5 to 3 방향으로 만들려면 이 스트랜드는 이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위나 아래, elongation. 위나 아래나 다 똑같이 DNA 폴리머레이스는 5 to 3 디렉션으로 elongation 하고 있는데, DNA 더블 스트랜드 자체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DNA 폴리머레이스의 프로그레스 디렉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5 to 3 방향의 엘롱게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어 내용은 DNA 레플리케이션 이제 본 내용은 요게 다입니다. 그래서 컨셉 내용은 다 끝났고, 관련 기출 문제, 우리 파스트 exam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왓슨과 크릭이 DNA 더블 스트랜드의 그 3디멘셔널 스트럭처를 밝혔는데, 그러면 이들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로 밝혀진 내용은 무엇이냐? 답은 뭘까요?
바로 D번입니다. DNA는 안티패러렐 더블 헬릭스다. 그 다음에 슈거 포스페이트 백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뉴클리오타이드와 뉴클리오타이드는 그러니까 스트랜드와 스트랜드, 더블 스트랜드를 폼할 때 뉴클리오타이드와 뉴클리오타이드는 나이트로제너스 베이스 사이의 하이드로젠 본딩으로 연결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위에서 뭐 이제 DNA는 폴리뉴클리오타이드다. 그러니까 뉴클리오타이드 여러 개 길게 연결한 폴리머다. 이거 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에더닌하고 다이민, 컴플리멘터리 베이스 페어링 하는 그런 베이스죠. 얘네들 퀀터티가 이퀄하다. 이것도 이미 샬가프라고 하는 사이언티스트가 이미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샬가프가 밝힌 샬가프스 룰이 우리 A와 T, 그 다음에 G와 C가 컴플리멘터리 베이스 페어링 한다라는 것을 왓슨과 크릭이 확신하게 된 그런 힌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리컬 쉐입이다. DNA 몰리큘은 헬리컬 쉐입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냥 헬리컬 쉐입이 아니고 더블 스트랜드로 이루어진 더블 헬릭스. 사실 뭐 C도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틀린 내용은 아닌데 가장 정확한 답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D번에서 더블 헬릭스, 정확하게 더블 헬릭스고, 안티패러렐하고 슈거 포스페이트 백본으로 이루어진 전체 스트럭처를, 완벽한 이런 스트럭처를 처음으로 밝혔다 라고 쓰여 있는 D번을 답으로 고르셨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서머라이즈 된 PPT 이용해서 뭐 컨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past exam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이런 관련 내용 문제로 이런 게 기출문제로 나왔었다라는 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지금 샘플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건 제가 이제 문제 연습을 어떻게 시키는지, 어떻게 시켜드리는지 그런 내용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일단 컨셉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dified past paper 이제 퀘스천들 여러 개 다루면서 GPA 대비 수업 진행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